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기밀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의 핵심 도전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는데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양국의 관계 개선 등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2일 공개한 국가안보회의 기밀 문서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10쪽 분량의 문서로 지난 2018년 초 작성된 뒤 그동안 기밀로 지정됐지만 이날 백악관이 기밀을 해제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문서에서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도전 3개를 지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지목됐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은 핵미사일과 한국을 예속화시키려는 의도 표출 등을 통해 미국 본토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바라는 최종 단계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의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한반도가 핵과 화학, 사이버, 생물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서는 이 같은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펼쳐야 하며 여기엔 경제, 외교, 군사, 법 집행, 첩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손상시키기 위한 정보 도구, 자금 유입 차단, 정권 약화 등 총체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협상 조건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문서는 덧붙였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지난 2017년 3월 28일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라는 내각 메모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증강된 재래식 군사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양국이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당 부분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 국가의 와해를 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영내 공백과 기회를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핵심 대응은 국가 간 협력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를 주요 허브로 삼는 쿼드 안보 전략이며 한국은 개별 주체로의 큰 역할을 격려해야 한다고 문서는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밀 해제를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략 체계는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면서 이번 기밀 해제는 영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직책을 신설했으며 이 자리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정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3일 캠벨 내정자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인도태평양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부서를 이끌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대중 문제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캠벨 내정자가 아시아 정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캠벨 내정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아시아 영내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이라면서 차기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을 상대로 취할 조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하루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인 19일에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인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기간에는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 안보정책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도 국방장관에 내정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같은 날인 19일에 개최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한 채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3일 발표한 2021 세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공중보건 기준이 아니라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주민들을 그 어느 때보다 고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입국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으로 지난해 9월에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Well, it's pretty clear that Kim Jong-un has been using COVID-19 restrictions to further entrench his ways of using powers. And he's been using that really to keep North Koreans isolated from the world, shutting down the borders. Of course, it's much more difficult for North Koreans to flee across China. 보고서는 이어 75년 김씨 왕조의 3대 세습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에 대한 감금과 강제 노동, 고문과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지 않은 유엔 회원 7개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는 아동과 주민들의 무상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난해에도 주민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식량 안보와 보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전략무기 개발에 써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의 소극적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 유린 혐의를 받는 김정은과 북한 고위 간부, 정부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유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아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공동 결의안 발의에서 지난해 2년 연속 빠지는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Respecting human rights and maintaining at least some following towards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But it seems that he's forgotten all that as well.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한국 국회 여당과 정부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대북 인도주의,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성명을 계기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차별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대북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대한 공포와 검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USA가 북한을 20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13일 발표한 2021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신앙의 자유 정도를 폭력과 교회 생활 등 6개 분야로 나눠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북한이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기록됐다면서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고 바로 처형되지 않으면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은 40만 명에서 50만 명이고 이 가운데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면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수용소 규모를 더 확장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발표 행사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협상에서 핵 문제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문제를 논의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진정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13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핵 전력 강화와 전술핵 개발 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내각의 최우선 과제이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이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기회 등 동향을 살피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해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일본과 북한 간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운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